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앞선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네. 지금 이제 자동차 산업 전반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최근 그 자동차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전동화 쪽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아직은 전기차 보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 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메인으로 팔리는 건 내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전기차로 확 돌아섰습니다. 예. 여러 자동차, 테슬라는 이미 알고 있고요. 그렇죠. 리비안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난 10일 날 이제 상장을 했는데 예. 상장하고 일주일 만에 주가가 180불까지 올라가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3위를 기록했어요. 이야. 물론 다시 주저앉아서 5위로 내려앉았지만 예. 문제는 이 회사가 하루 생산 대수가 차량을 하루에 한 대 반밖에 못 만들거든요. 어허. 1.5대밖에. 네. 결국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만큼 기대 심리가 높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결국은 당장 생산량은 부족해도 그만큼의 자본금이 모이면 그게 또 힘이 돼서 그만큼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결론은 전동화 쪽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이 전기 자동차가 지금 내연기관처럼 상용화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일단은 대부분 전기차 같은 경우 정부 보조금이나 정부의 예. 전력 수급이나 이런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보급이 되는데 네. 전 세계 약 15억 대의 차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연간 네. 9천만 대가 팔려요. 모든 게 다 바뀌려면 한 17년 정도 걸리겠죠. 근데 연간 9천만 대 팔리는 것 중에 약 30%인 3천만 대를 보급이 되는 시기를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동화에 대해서 이렇게 서두르고 당장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뀔 것 같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2030년이 돼야 판매되는 차량의 3분의 1이 전기차인 거고요. 35년, 40년쯤 되면 모든 게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 바뀔 전망이기 때문에 또 자동차의 평균 수명이라는 게 최근 한 15년, 20년 가거든요. 결국은 앞으로 길게 보면 2050년에서 60년까지는 내연기관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돌아다닌다. 네. 근데 최근에 그 현대차 그룹이 이제 그 내연기관 엔진 개발 센터를 폐지한다. 그래서 이제 엔진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실제 자동차 엔진이 개발되면 실제 현대기아그룹 같은 경우도 똑같은 엔진 하나가 투싼에도 들어가고 스포티지에도 들어가고 후속 모델에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완전히 엔진까지 새로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좀 기간이 걸리고 10년 이상 사용하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 차종 하나 개발하는데 3천에서 4천억 정도가 들고 3년 반 정도의 기간이 허비가 되거든요. 결국 기존에 만들어진 엔진을 가지고도 앞으로 몇 년간 신모델에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엔진실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을 경우에는 실제 그 개발비를 뽑기까지는 일단 내연기관의 시대가 종식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하. 엔진 개발실을 없애고 전동화 쪽으로 배터리나 모터 쪽으로 좀 더 치우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속도인 것 같아요. 네. 이 산업 재편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앞서 리포트도 봤지만 그 내연기관 부품 제작해오던 업체들이 네.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부품 업체들의 미래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이 가장 어려운 과도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동화로 갈 수밖에 없고 3, 4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네. 결국은 관련 부품도 개발하는데 3, 4년이 걸릴 거고요. 지금부터 시작은 해야 되는데 전동화로 확 돌아섰다라고 해도 당장 매출이 오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전기차 판매 비중이 아직 우리나라가 5%, 10%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을 팔아서 부품 수입이나 매출은 올려야 되면서 전동화에 대한 미래 투자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또 한 가지 전기차로 넘어가면은 보통 자동차 전체 부품 대수가 3만 개에서 2만 개로 줄어든다. 30% 이상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예. 그런데 그 30%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나머지 가격 70% 중에서도 배터리 가격이 3, 40%또 차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건 한 60, 70%가 없어지는 겁니다, 시장이.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미래차 하면은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연료를 뿜어주는 인젝터나 공기 흡입구나 배출구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하고의 부품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도 한 70% 정도로 30% 부품이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자동차 친환경 시장은 수소전기차 쪽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굴러가면서 앞에 공기를 흡입하고 인젝트해서 수소를 분사해주고 배출가스 쪽으로 또 이제 수분이 배출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대비 85% 이상의 부품 어떤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일단 99% 이상 자급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전환도 상당히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품 업체들이 결국 이제 자체 개발 능력을 좀 길러야 되는데 앞선 리포트에서 보면 그런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뭐 부품 개발에 4년, 자동차 개발에 4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당장 올해 경영난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정부 지원금이 대부분 회사의 경영 운영 자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R&D 자금 지원이 반드시 돼야 되고요. 아,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존의 기술들도 주로 메이커가 다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20인 미만의 소형, 그다음에 이런 어떤 중소기업들이 영세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R&D 개발 비용 정부의 지원과 기술에 대한 소스의 대기업의 어떤 호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